안녕하십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함께 맞이해주고 계신 여러분, 그 하루의 마무리는 또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에 또 인텔의 PC 기반 AI 칩 성장성 부각 소식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 기업으로 등극, 하이닉스도 이와 함께 박자 맞춰 급등, 개장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5,000포인트를 마주하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단기 급등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로 그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을 향해 가는 5천의 날, 자세한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멋있게 5,019포인트까지 직진했던 우리 시장. 프리마켓에서부터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죠. 오늘 5천 찍을 수 있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차 군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쪽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 급등 인식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거세게 출회되며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 마감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79% 상승세에 그쳐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로봇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초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 최근 강했던 자동차, 조방원, 한국전력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 지금 마감 직전에 또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알테오젠의 아쉬운 반등폭, 알테오젠이 강보합권에 그쳐 있지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와 HLB, 3,000당 제약이 급등하면서 펩트론도 확실한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펩트론도 6월까지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자 주가 오후 들어 초급등 24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로 코스닥은 오늘 되려 코스피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 부근 들어서 고점을 형성, 972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 현재도 1.8%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9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늘 로봇주들이 그동안 순환매를 뒤로하고 좀 수급 공백이 느껴지고 있죠. 현대모백스, 휴림로봇이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사면, 원익홀딩스, 로보티즈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매도 물량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 현재 시각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오전 11시에는 매수로 전환을 하더니 다시 오후 2시 이후 매도로 전환하면서 기관 1,2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 홀로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집 코스피 5천 시대 개막. 오늘은요 또 5천 시대 도래를 위해서 이제 5천을 넘어서 6천, 7천 포인트를 향해 가기 위해서 특집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25년부터 26년까지의 시장을 쫙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향후 6천 포인트, 7천 포인트, 8천 포인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자세한 시장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작년 한 해 쫙 그래프로 놔두니까 4월과 6월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4월, 6월, 이때까지 상반기였죠. 4월에는 관세 갈등이 마무리가 됐던 시점이었고요. 6월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수장이 어느 정도 그 공백 리스크가 해소됐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1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월 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던 것도 1월 말이었습니다. 지지부진했죠. 2월 초도 미중 갈등이 부각됐고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에 관세 부과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 농산품에도 보복 관세 부과가 좀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3월에도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했고 중국은 미국산 식료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끄러운 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것이 4월 들어서 반전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발표 4월 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4월 10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10일이었죠.
올라왔죠. 이때부터 살짝 주춤했던 지수가 조금씩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지수가 6월 들어서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배당 촉진 위해 세제 개편을 약속했으며 재정 확대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약속, 주가 5천 시대를 활짝 열어보자.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게 만들어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1년도 안 되어 지키게 됐습니다.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보시면은요. 조선, 방산, 원전, 지주사, 금융주들의 선전 속에 지수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고점을 높여잡기 시작했고요. 이때 찍었던 게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반기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반도체 같이 기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중에 소외됐던 쪽 조선기자재 및 여기에다가 반도체 AI가 주를 이루면서 순환매가 돌았으나 전반적인 지수는 박스권을 형성했던 것이 8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또 무섭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작년 4, 4분기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요. 반도체, ESS, 자동차, 조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굵직한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또 10월부터였습니다. 3,200포인트에서 4,100포인트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랠리를 이어가면서 연말과 연초에는 로봇, 자동차 같이 CES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연일 펼쳐지자 5,000포인트를 또 1월 22일 날 우리는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5,000포인트를 찍은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증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위로만 봐야 할지 아니면은 잠깐 좀 쉬었다가 가는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야 될지 향후 주도주는 계속 반도체나 자동차, 전차 군단이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상준 차장님, 향후 주도주 계속 반도체와 자동차가 잘 갈까요? 글쎄요. 일단 뭐 다음 주에 있을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요거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탄력도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5,000포인트 돌파로 우리가 새로운 천장을 열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27일 날이 4,000포인트가 돌파가 됐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5,000포인트 돌파까지가 대략 석 달 정도 이렇게 거래일수로는 한 61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번에 그 4,000에서 5,000까지 1,000포인트의 상승을 이끈 그 주축이 누구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 4,000포인트 돌파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13조 원을 매도했고 개인이 2조 2천억 매수했고 기관이 8조 매수, 뭐 기타 법인, 그러니까 일반 법인들이죠. 그쪽에서 2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기관 8조 매수에서 금융투자창구 즉 그 ETF LP 역할을 하거나 은행에서 개인들의 신탁 형태로 들어오는 ETF 매수 자금들, 이 자금들이 이제 수급 주체가 그 금융투자로 잡히는데 이 돈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들이 어찌되었건 4,000에서 4,000포인트 이후 5,000포인트까지 달려 올릴 때 시장의 그 힘을 지탱을 해줬었던 원천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들의 은행에 있었던 예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는 모습들, 그것이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행 내에서 신탁 형태로 싸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달려나가는 시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의 이 주가 위치와 향후 나오게 될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좀 찾아가려고 할 것인데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강세장은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한 펀더멘탈 장세인 거는 다들 아마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시장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것일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눈높이를 시장
대장주들이 계속 충족을 해주고 시장의 기대 이상의 그 가이던스를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 발생의 시차가 적은 반도체 섹터가 미래 로보틱스 테마에 열풍이 불고 있는 자동차 섹터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1월 29일 오전에 나올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온처피 달성의 정당성을 지켜줄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이 섬하게 될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도 대한민국 상장사 예상 순이익의 47%가 삼전하고 하이닉스인데 이 두 회사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우상향돼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5,000P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 조금 조정 정도는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2일 날, 1월 22일 날 5,000P를 확인한 우리 지수지만 1월 29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어떤 변곡점? 주도주가 계속 반도체와 자동차로 쏠릴지 그 여부를 결정해주는 변곡점이 될 터이니 한번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라는 말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은 역시나 다음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십니까?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순환매는 돌 수 있기는 한데 그 순환매가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코스피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1, 2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둘이 시총을 합치면은 지금 한 35% 정도 되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한 2.6%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쪽 계열이 계속적으로 주가 탄력이 받게 된다 한다면은 코스피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넘쳐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되면서 좀 더 탄력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높은 만큼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다가 또 이제 현대차의 상승에 따른 투심 분위기도 무시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상법 개정안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봤을 때 지주사 중심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증권주 등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각받았을 때 코스피 쪽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지금 차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ETF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그 ISA 계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아진 상황도 맞는데 청년 ISA 계좌도 지금 관심이 많아진 편이고요. 퇴직연금 쪽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금 유입 구성 요소를 따졌을 때 ETF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쏠림 현상이 아니라 그 코스피 중심을 통해서 매수세는 계속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용잔고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일 기준인데 예탁금이 한 9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29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지금 30% 정도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용잔고에 대한 위험성을 따졌을 때는 32%에서 35% 정도 됐을 때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제 신용잔고의 위험성은 좀 더 내용들이 신용잔고가 좀 더 늘어났을 때 그때 나올 것이지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현 상황이면은 5,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언론 관련된 내용에서도 신용잔고가 급속하게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좀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일부 또 소화가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500포인트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5,000포인트가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 좀 한 조정 구간을 갔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5,500포인트까지는 좀 더 무난하게 보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ETF로 유입되는 자금의 힘이 심상치 않다. 5,0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로 가는 여정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굳건하게 5,5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월 들어서 급등할 때도
원조 주도주 조방원의 힘이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그룹, HD 현대그룹, 두산그룹을 필두로 한 조방원의 에너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일단 그쪽 이제 조방원, 방산, 이제 원전, 이제 조선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방산 섹터 오늘 좀 놓고 보시면은 이번에도 그 트럼프가 유럽향 타코 플레이를 또 펼쳤죠.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방산이랑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주 잔고를 미래 몇 년치를 쌓아두고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하다 싶을 때에는 오히려 실적 안정성이 높은 섹터다 이러면서 시장에 순환매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가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수주의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줄여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팀코리아가 가동이 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발주 이슈가 올해는 소강 상태입니다. 없기 때문에 미국형 SMR 관련 수주가 실제로 여기서 나와줘야지만 지금의 기대감들이 정당화가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 방산 섹터는 현금 창출이 좋고 실적 불확실성이 적은 시장 방어주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고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2026년도가 과거에 2024년도 하반기에 수주 잔고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었던 조선과 방산 섹터의 상황과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수주 뉴스들, 특히 미국향 SMR 관련된 뉴스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조선이 지난 4월부터 아웃퍼폼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4월부터도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게 마스카 카드이니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는 작년 내내 잘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올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 하니 관련된 수주 뉴스 그리고 실적을 얼마나 또 우리를 놀래킬지 여부 또 분기 실적마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5,000포인트를 확인한 지수이니 이제 중소형주들로 순환매 확산이 좀 되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률 측면으로 따질 때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은 많이 못 갔던 쪽, 뭐 AI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까요, 반종민 소장님? 예, 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실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밀접적인 연관이 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소부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 크게 부각받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투자 설비를 통해서 앞으로 뭐 캐파가 증설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가 뭐 들어온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에 대한 장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연출되는 게 시장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반도체 그 장비 들어가는 거는 한정적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추후에는 유지 보수에 대한 뭐 금액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보다는 결국은 이게 직접적으로 실제 수혜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있냐를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모든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를 보고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한미 반도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TC 본더 시장에서 71%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HBM4E에 대한 그 16단까지도 이제 TC 본더 메인 공정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더 계속 좀 증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 장비에 대해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TSMC 쪽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 뭐 공장을 짓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켰을 때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뭐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거나 추가 투자를 필요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각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우주 항공에 대한 좀 모멘텀도 일부는 갖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따라 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신제품인 EMI 실드 X 5종을 좀 출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 항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모멘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한미 반도체는 좀 중장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AI 소프트웨어보다는 결국은 저는 이제 AI를 따질 때 물리적 요소와 가상적 요소를 좀 따지거든요. 근데 가상적 요소를 따지기에는 지금 물리적 요소에 따른 투자가 계속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적 요소인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나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AI 물리적 요소를 따졌을 때는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그걸 통해서 돌릴 때 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전력 설비까지 연결되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원전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AI 쪽에 대한 물리적 요소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는 계속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전력 설비 기업들, 그러니까 변압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인 그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일진전기는 지금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중소형주 안에서도 사실 중소형주라고 하기 좀 그래요. 장비 쪽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또 전력 관련한 종목들 다시 주목해보자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시 23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5,000포인트를 오전에 확인한 지수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며 코스피는 0.88% 상승폭 축소되며 마감 예상됐네요. 4,953포인트에서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1.9% 오늘 2차 전지주가 강했잖아요. 1.9%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오늘 뭐 전자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보다 코스닥의 힘이 강하다 보니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쪽에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분봉 차트 보고 계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원상준 차장님. 네. 삼천당 제약 이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경구용 비만약 뭐 이슈가 있죠. 경구용 위고비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일본 다이치 샹코 에스파랑 경구용 세미글루타이드 일본 판매를 위해서 이 경구용 약 공동 개발 그리고 이제 상업화를 하자 뭐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도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먹는 비만약으로 지금의 비만약 다 주사로 놓으시고 있지만 이걸 이제 먹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이슈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그 알테오젠 이슈 이후에 뭐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천당 제약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 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천당 제약 현 시점에선 조금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모멘텀이 붙었어요. 뭐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도 로봇 모멘텀이 붙더니 확실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번 주에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중심으로 로봇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승 연속성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종민 소장님? 예,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다 보니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전기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ESS 쪽으로 예상이 됐다가 이 ESS 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뭐 크게 벌릴지 안 벌릴지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좀 의구심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내용들보다는 지금은 또 그 로봇 쪽으로 좀 내용이 붙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로봇만 붙으면은 올라가는 시장을 좀 탄력도를 좀 세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게 아틀라스 로봇이든 테슬라 로봇이든 여러 가지 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와 관련된 그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해서는 좀 삼성 SDI의 로봇이 그 삼성 SDI에 대한 배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탄력도가 높았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그
그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나 그 전력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 SDI의 탄력도가 더 높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까지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국은 지금은 실제 뭐가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2차 전지의 기존의 그 좀 약간 부정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그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들은 긍정적인 주가 분위기는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장기적 관점과 일반 단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크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삼성 SDI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좀 살펴보되 이에 지금은 철강 업황 회복이나 2차 전지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로봇 모멘텀이 붙은 대형주 좀 주목해보자, 2차 전지 쪽 주목해보자, 전고체 배터리 쪽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현대차 그룹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켜볼 수 있는 건지 오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철강 쪽, 현대제철만 8%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회 주는 걸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오늘 뭐 빠진다고 빠지는데도 5일선까지도 안 빠지고 있죠. 뭐 그만큼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다는 부분일 것이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사셨던 뭐 굉장히 마음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어제 들어갔거나 뭐 오늘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리 어떤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5일선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붙이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5일선 플레이를 한번 좀 염두를 해보시고 여기서 한두 차례 정도 좀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가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가 잘 팔려서 올라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보틱스 테마에 굉장히 큰 회사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제 참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는 테슬라와의 로보틱스 관련한 일기토가 올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뉴스화 될 수 있으니 좀 올해 탑픽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5,000포인트 돌파 이후 매물 소화 과정 겪으면서 탄력 둔화되며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워낙 또 오늘 로봇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쉬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또 여기에다가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알테오젠의 반등폭은 아쉽지만 삼천당 제약의 상승폭 반납은 아쉽지만 2차 전지 플러스 여기에 따른 일부 종목들의 강한 힘으로 코스닥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날이 됐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에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 코스피는 약 2,54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2배가량 지수가 오른 겁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글로벌 긴장 완화, 코스피 역사적 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글로벌 증시가 마음을 놓았는데요. 긴장 완화가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이 역사적인 5,000이란 지수 본날이 됐죠. 의미 있는 목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세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을 만회해 냈는데요. 양지수 자세한 흐름은 일중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단 하루 쉬어간 후 어제부터 5,000선에 가까이 갔던 코스피, 오늘은 드디어 장중에 5,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좀 내줬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에 5,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현재는 0.87% 상승하면서 4,952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는 2% 상승했네요. 9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을 끌어올린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장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인텔과 AMD,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급등했는데요. 그 훈풍을 반도체 투톱도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수출 지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반도체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월 중순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고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지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수출 호조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중 보시면 두 종목 모두 견조하게 상승불을 켰고요. 삼성전자는 1.87%, SK하이닉스는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 2시 이후에 상승폭은 약간 줄여내긴 했지만요. 견조하게 두 종목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요즘 2차 전지주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죠. 워낙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하다 보니 그에 필요한 배터리도 늘 수밖에 없다는 기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그 안에서도 삼성 SDI의 주가 불을 뿜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며 마감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무려 18%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었고요. 이 소식이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장 강했는데요. 5.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동반 강세를 보였죠. 두 종목 모두 강세로 마감했고요. 약 각각 7%, 10%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화장품입니다. 오늘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섹터 미용기기 화장품이었죠. 무역지표의 호재가 섹터 내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국 화장품 수출 금액이 94억 3천만 달러였는데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특히 오늘장 APR이 큰 주목받았죠. 코스피 안에서도 눈에 띄는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 보시면 1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APR이 오늘 메디큐브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해외 시장의 성장이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견조하게 상승했는데요. 6% 넘게 오르면서 12만 6,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설화수가 영국의 온라인 뷰티 플랫폼에 입점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브랜드 확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 전반에 온기가 돌았는데요. 증권가는 올해도 화장품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증권입니다. 코스피의 역사적인 5천 돌파에 발맞춰서 증권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스피의 질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증권주의 호황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증시가 좋은데 증권사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고요. 증권사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증권주 안에서도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 강세 보였는데요. 키움증권은 5.8% 상승, 한국금융지주는 3.2%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천선을 뚫어내면서 증시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내일장엔 마감지수도 5천을 넘어내길 바라면서 오늘장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들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BOJ 회의 앞두고 있는데 환율 여전히 상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67원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환율이 보합권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서 다시 1,470원대로 회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천선을 뚫으면서 상승 압력을 높이긴 했지만 이 외국인은 주식을 순매도했고 또 환율이 1,460원대로 하락하자 아무래도 저렴해진 환율을 틈타서 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당국의 조치라든지 또 달러의 매도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엔화의 약세도 오늘 환율에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 낙폭을 소폭 되돌리면서 11,4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환율에 상당히 막힌 느낌은 들지만 여전히 역내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